자, 우리가 그 앞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그 부모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전통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은 이런 것이야, 어머니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정의를 내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이라든가 그다음 윈치라는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도구적인 표현, 표현적인 어떤 도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현대사에서는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이라든가 교육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역할들이 굉장히 분담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형태들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부모 역할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머니의 역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주로 양육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가사일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여성들은 가사일뿐만 아니라 또 그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굉장히 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구강기라는 그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그 리비도가 즉 그 성적인 욕구가 주로 이 구강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께서 그 젖을 물림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욕구가 충족됨으로 인해 그 단계를 거쳐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 이제 이러한 어떤 어머니의 역할들이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울비 같은 사람들은 각인에 관련된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애착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신체적 발달이라든가 정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 발달 부분에 있어서 부모 역할 중에 어머니 역할은 주로 생존과 신체 발달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아이들은 의존적인 존재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때로는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수유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어머님의 여성의 어떤 특성들을 통해서 이 생존과 그 관련돼서 절대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이 수유뿐만 아니라 그 촉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촉각적인 어떤 만족 이런 것까지도 이 어머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발달에 있어서는 태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잉태를 하게 되면 이 태내 교육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회에서 태교에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후에 강한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님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그 보울비의 내적 동기 모델은 영아가 양육자에 대한 어떤 반응성과 접근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형성하는 어떤 정신적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상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절대적인 어떤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